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1 11월 모의고사 인문예술 지문 한번 해볼 텐데 요 글이 모더니즘 건축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용어 설명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모더니즘이라는 단어 잘 나오죠. 모더니즘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보통 근대성 그리고 현대성 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이성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되게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근데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가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더니즘이 뭐라 그랬죠? 이성 중심이라 그랬죠? 인간이 제일 잘났다고 보는 거고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인간 마음대로 뭔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자연 같은 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리성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경향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 번역을 하냐? 탈근대라고 합니다. 그럼 탈근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근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탈이 벗을 탈자를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탈근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성 중심이라든가 그리고 합리성만 추구하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하는 게 바로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랑 포스트 모더니즘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차이점, 대립관계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요. 가달락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가달락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니까 시간 나오면 시간 체크해야죠. 18세기 말에 답이 출구습니다. 자, 우리 과학기술이 진보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기둥과 벽을 최소화해서 건축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죠.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이전과 달리 장식적 요소가 제거된 여기 답이 출구하죠. 합리적이고 기능적. 아까 우리 모더니즘의 특징이 이런 거라 그랬죠. 건축물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건축의 활동 영역을 도시계획이라든가 산업디자인 쪽으로 확대시키면서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18세기 말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모더니즘 건축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제 문단 바뀝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거기에 보니까 미스 반데어로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 모더니즘 건축가죠? 그럼 특징 한번 봅시다. 건축이 본연의 모습을 잃고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답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있던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걸 답습이라 그래요.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간결한 게 풍부한 거야. 한마디로 뭐겠어요? 미니멀리즘이 짱이야.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공간 이외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장식이랑 기능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죠. 그리고 장식이라는 것은 공간 구성에서 배제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폐쇄적인 구조는 지양에 우리 지양이라는 단어와 지향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된다는 거 알죠? 지양 원치 않습니다. 싫어해요. 지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적인 걸 지향해. 그럼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개방성이겠죠. 됐죠? 그리고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요. 개방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미스 반데어로라는 사람이구나.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모더니즘 건축가 또 소개가 되죠. 사실 더 유명한 사람이죠. 르코르비지에. 됐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뭐라고 했냐? 미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택을 뭐라고 했냐면 거주 위한 기계라고 봤죠. 항공 기능에 최적화를 실현한 비행기 디자인처럼 건축물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최적화. 기능적으로 최적화시킨
건축물을 추구하고자 한 사람이 바로 르코르비지에죠. 그러면서 현란한 장식이나 예술적 감상을 위한 건축물을 지향하라고 했다. 또한 도시계획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았대. 아, 이 사람은 도시계획에도 관심이 많았다. 아까 우리 제 가달락 첫 번째 문단에 얘기했었죠. 도시계획 디자인이라든가 산업 디자인으로까지 확장이 되었다고. 그럼 여기에도 관심이 많아서 사람보다 뭐 중심으로 구획을 하라 그랬냐?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하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하면 격자구조 도로망이 됩니다. 자동차가 다니기 편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격자구조를 쓰죠. 우리 격자구조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격자 구조를 쓰면 뭐가 지금 잘 되는 거냐? 치안이라든가 그리고 위생에 좋죠. 관리가 잘 되잖아. 그지? 그래서 도시의 기능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면서도 미적으로도 이상적. 아까 무슨 말하고 똑같습니까? 기능적인 게 미적인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얘기에서 근대화라는 것은 뭐냐?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해서 도시를 인위적으로 정돈하는 걸 의미한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나냐? 모더니즘에 대한 특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달락은 바로 모더니즘 건축가, 대표적인 사람 2명이 소개된 거죠. 됐죠? 자, 이제 나달락으로 갑니다. 자, 그럼 나달락의 첫 번째 문단은 뭐라고 하냐? 20세기 초. 자, 그래서 시간이 바뀌죠. 이제는 20세기 초입니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더니즘이 지금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역접의 접속어 앞에서 끊는 건 다 하죠.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어.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뭐로 이어지느냐?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20세기 초까지는 모더니즘이 지배적이었다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됐죠? 그러다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뭐냐? 푸코, 벤투리, 춤이 하고 3명이 나오죠. 먼저 소개를 해줬네요. 푸코, 벤투리, 그리고 춤이 이렇게 3명이죠. 이 사람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기존 시스템 비판.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성하고 효율성인 거죠.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그것을 비판을 하고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것 대신에 이들이 추구한 것은 바로 뭐구나. 개별성과 자율성이구나. 자, 그럼 잘 봐요. 뒤에 걸 읽을 때 앞에 걸 떠올리는 겁니다. 개별성, 자율성. 이게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그럼 처음 이제 푸코부터 나옵니다. 푸코는 건축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자, 철학자 푸코는 근대화로 인한 도시의 구획을 권력과 관련지어서 비판을 했다. 18세기부터 형성된 격자구조. 격자구조 하니까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르코르비지에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푸코가 비판을 한 거야. 그럼 푸코가 뭐라고 했느냐? 이 격자구조는 물론 그래 위생엔 좋아. 뒤에 문제 나오죠? 그래 위생에 있어서는 좋아. 그러지만 격자구조니까 너무 가시성이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권력자들이 밑에 있는 시민들을 뭐하는 도구야? 감시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이 작동하는 그물망이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는 결국 발병 요소를 근원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의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모든 존재에 대한 감시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푸코는 이거죠. 격자구조? 그래. 위생이랑 전염병이랑 관리하는 데는 좋지. 하지만 이게 너무 지금 딱딱딱딱 구획이 돼 있으면 감시하기 좋잖아. 이게 바로 권력을 위한 그물망이라는 거야. 모든 존재들을 다 감시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푸코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됐죠? 자, 이제 문단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건축가, 벤투리는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간결한 것은 뭐라고 했느냐? 지루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미니멀리즘 정말 보링해.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 저항한 사람이야. 그럼 모더니즘 건축이 명료성을 내세웠다면 그럼 앞에 이런 이 모더니즘은 명료성을 중시하는 애야. 근데 이 지금 벤투리는 어떠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호성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기능에다가 가두는 걸 거부했대. 그러면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단일한 기능으로 명료하게 설명될 수 없고 오히려 다양해. 기능은 모호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건축물의 부분이라는 게 기능이 모호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러면 우리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잘 봐요. 우리 집에 보면은 뭐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탁. 식탁이 있는 공간이죠. 근데 사실 식탁이 있는 그 공간이 밥을 먹기 위한 기능으로만 한정되지 않죠. 우리 보면 학생들 보면은 식탁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지? 그렇게 막 좁은 방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뭔가 식탁에서 공부했을 때 공부 잘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식탁이 밥 먹는 공간으로 기능이 한정된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어떤 내가 무슨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들은 있잖아. 기능이 뭐예요? 이거로도 쓸 수 있고 저거로도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벤투리가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됐죠? 그래서 벤투리에게 모더니즘 건축은 미적인 걸 기능적인 것에 제약하는 거에 불과해. 그래서 그는 모더니즘의 공간에서 공간의 미적 차원이 소멸돼서 획일적 공간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게 다 뭐하고 연결돼요? 간결한 건 지루하다. 너네 너무 보링하다. 라고 한 게 바로 벤투리입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추미로 갑니다. 자, 추미입니다. 추미. 추미는 기존의 모더니즘 건축이 지나치게 금욕적이라고 한 거야. 너네 너무 욕구를 지금 어때? 너무 절제하고 있어. 모더니즘 건축에서 장식적인 요소는 낭비로 취급받으며 무의미한 부분으로 간주돼. 하지만 추미는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낭비야말로 획일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느냐? 낭비를 부활시키자. 그지? 그게 바로 뭘 추구하는 거예요?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뭡니까? 유희의 건축이다 라고 마지막 문단에 딱 나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나달락의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까지 살펴봤죠.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가달락 나달락 너무 쉽죠? 정답은 4번 되겠죠? 모두 특정 시기 건축. 얘는 어떻습니까?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모더니즘이고 얘는 20세기 후 초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이거 어차피 다 얘랑 바꾸는 거 갖고 선택지 만든 거잖아. 일단 1번 모더니즘 밑줄긋고 개별성 X. 개별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자, 그리고 2번 포스트 모더니즘 밑줄긋고 효율성 X. 효율성은 어느 쪽? 모더니즘 쪽. 정답은 3번이죠. 모더니즘 명료, 포스트 모더니즘 모호. 그죠? 3번이 정답. 그리고 4번 모더니즘은 있잖아. 도시계획하고 산업디자인을 제외하지 않았죠. 거기로까지 확장됐다. 가달락 첫 문단에 있었죠. 자, 그리고 5번 모더니즘과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죠.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양쪽 다 사용하게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선택지 읽을 때 뭐뭐와 달리라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나와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1번은 어떠냐? 이 시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거리가 혼잡하고 비위생적이야. 그래서 건축가 A가 어떻게 했느냐? 격자 구조의 도로망을 연결을 했대요. 자, 그럼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A라는 애는 격자 구조의 도로망.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모더니즘 쪽이죠. 됐죠? 자, 그 다음 자료 2로 갑니다. 건축가 B는 어떤 사람이냐? 기능과 상관없는 건 철저하게 배제해. 그래서 B라는 애는 어느 쪽이냐? 얘도 모더니즘 쪽이야. 됐지? 자, 그리고 근데 건축가 C는 뭐냐?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해? 단순한 형태라고 비판해. 근데 잘 들어요. 거기 나와 있는 있잖아. 얘가 격자 구조가 가라고 돼 있는 거고 나라고 나와 있는 단순한 형태의 건물은 어느 거야? 모더니즘 쪽이야. 이걸 비판한 애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얘를 뭐 한 애야? 비판한 애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읽어볼 겁니다. 일단 1번. 푸코는 너무 쉽다.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에 위생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 아니죠. 푸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위생 좋아. 하지만 그건 권력을 위한 그물망이야.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너네가 다 감시하고 있어. 라고 한 거지. 그래서 1번이 정답. 됐죠? 나머지는 색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보라 그랬죠. 미스 반데어로의 답이 출구예요. 모더니즘이죠. 나가 어떻대? 기능과 장식 분리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한 좋은 건물이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르코르비츠의 출구고요. 역시 모더니즘이죠. 자료 1에 가가 도시의 기능적인 거랑 미적인 거 둘 다 이상적. 맞죠? 격자구조 도로망 얘는 뭐라 그랬어? 기능적인 거, 미적인 것이다. 2번도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푸코. 푸코는 어때요? 격자구조의 권력망이 이 도로망이 권력을 위해서 작동하는 그물망으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 3번 오케이. 그 다음 4번 벤투리. 벤투리 어땠습니까? 나 모더니즘을 뭐라고 보겠어? 비판하겠죠? 너네 너무 금욕적이야. 그치? 자, 그 다음 정답은 5번이죠. 추미애 답이 출구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낭비해. 시각적으로 활용한 게 좋아. 그치? 근데 벤투리 추미 입장에선 어때? 요 건축을 비판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기억과 니은입니다. 기억이 요거예요. 간결한 게 풍부하다. 그리고 니은은 바로 뭐냐? 간결한 건 지루하다. 모더니즘이랑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적절한 거 아우 쉽네요. 3번이 정답. 그죠? 얘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것을 가치 부여. 그리고 얘는 어때요?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거. 그걸 거부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사전적 의미. 요건 선생님이 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잘 봐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을 때 정답이 몇 번이냐? 2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다. 자, 그럼 봐봐요. 거기에 잘 봐. 자, 우리 목적에 부합하다 라고 했을 때 요 부합이라는 게 무슨 뜻인 거냐면 사전에 찾아보면요. 부신이 들어맞는 것처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라는 것이 꼭 들어맞는다. 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부합입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부신이 도대체 뭐예요? 부신이 어떤 거냐면 우리 옛날에 보면은 역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는 암호화시키고 이런 게 없었잖아. 그럼 내가 장군이야. 뭔가 지금 내 밑에 있는 애한테 지금 시켜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있잖아. 그게 내가 전달받는 과정에서 그게 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무슨 뭐 대나무라든가 아니 뭐 이런 걸로 이제 뭘 거기다가 글을 써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 느낌 나게 쪼개. 그죠?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너가 갖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게 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 그걸 들고 와. 내 거랑 딱 맞춰봐. 딱 맞아야지만이 이게 찐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부신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들어맞는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진다. 거기에서 온 말이 바로 뭐냐? 부합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고성이 동부하시니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동부하다라는 말이 요 말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용비어천가에서 고성이라는 건 중국의 옛 사적인데 그 중국의 옛 사적과 우리 조선왕조가 만들어질 때 그 일들이 딱 들어맞는다. 동부하다. 부신이 들어맞는다. 이 뜻이거든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부합의 의미는 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2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하나로 합치는 거. 우리 합치는 건 뭐라 그래요? 부합이 아니고 통합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됐죠?